오늘 저는 전 남편이 재혼식에 왔습니다. 축하하러 온 게 아니냐고요? 글쎄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년 전 저는 이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이유로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자마자 받은 건 남편의 포옹이 아니라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걷고 있습니다. 제 두 발로 당당하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몰랐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저는 신혼 2년차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내였어요. 여보, 아침 먹고 가요.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아, 미안.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저녁에 먹을게. 에이, 또 어제도 아침 안 먹었잖아요. 건강 챙겨요. 알았죠? 알았어. 우리 와이프가 해준 건데 저녁에 꼭 먹을게.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 될 줄은.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민호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 민호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벌써 6시 반인데 연락이 없네. 여보, 언제 와요? 밥 다 됐는데. 미안, 지우야. 프레젠테이션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에이, 또요? 이번 주 내내 야근인데 정말 미안해. 근데 회의가 막바지라 한 30분? 아니 4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 그럼 제가 데리러 갈까요? 갈비찜 식으면 맛없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에이, 됐어요. 어차피 집에 있는 것도 심심한데. 30분 후에 회사 앞으로 갈게요. 끝나면 연락 주세요. 정말 고마워. 우리 와이프 조심히 와. 네, 알았어요. 대신 갈비찜 많이 먹어야 해요. 30분이면 7시 10분쯤 도착하겠네. 아, 민호 요즘 피곤해 보였는데 차라리 잘 됐다. 직접 데리고 오면서 얼굴이라도 보자. 7시에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차가 좀 막혔지만 그래도 7시 반이면 회사 앞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빙판길이라 천천히 가야겠다. 여보, 지우야, 어디야? 지금 강남대로 지나고 있어요.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 미안해. 회의가 아직도 안 끝났어. 네. 30분이라면서요? 부장님이 갑자기 추가 자료 검토하자고 해서. 정말 미안한데 한 30분? 아니 40분 더 걸릴 것 같아. 그럼 제가 근처 어디서 기다릴게요. 미안해, 진짜. 차 안에서 춥지 않아? 그냥 집에 가 있을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회사 근처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릴게요. 그래, 고마워.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조심해서 운전하고. 네, 여보도 회의 화이팅. 30분이 1시간이 됐네. 뭐 어쩔 수 없지. 민호도 힘들 텐데. 회사 근처 카페. 아, 저기 블루벅스 있네. 회사에서 두블럭
떨어진 카페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시키고 민호 연락을 기다렸죠. 민호랑 찍은 사진들. 올해 결혼 3주년인데 어디 여행이나 갈까? 민호 요즘 너무 바쁜. 휴가 때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오자고 해야겠다. 시간이 지나고 민호 연락 올 때 됐는데 회의 중이라 못 보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그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지루하지만 곧 남편을 보러 갈 수 있다는 설렘도 있었죠.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드디어 회의 끝났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 지금 막 끝났어. 괜찮아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회사 정문 앞이죠? 정문에서 기다릴게. 진짜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아니에요. 커피도 마시고 좋았어요. 5분 안에 도착할게요. 그래, 조심히 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금방 가요. 얼른 가서 민호 얼굴이나 봐야지. 피곤해 보이면 오늘은 내가 운전해야겠다. 카페에서 회사까지는 단 5분 거리였어요. 교차로 2개만 지나면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오늘 갈비찜 맛있게 했는데 민호 좋아할까? 밤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곳곳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빙판길 조심해야겠다. 첫 번째 교차로 통과. 한 번만 더 지나면 되겠네. 민호가 문자를. 신호 바뀌네. 문자는 도착해서 봐야지. 저기 회사 건물 보이네. 민호 어디 있으려나? 으악. 민. 호. 아. 미. 안. 에. 늦. 서. 저기 사고 났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네, 여기. 테헤란로 교차로에서 차 사고 났어요. 사람이 차 안에 갇혀 있어요. 운전자 의식 없습니다. 하반신 출혈 심합니다. 척추 손상 의심. 빨리 들 것. 저기요. 제 아내예요. 지우야. 제발. 보호자시면 뒤로 빠져주세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지우야. 깨어나. 내가 여기 있어. 제발.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환자 30대 여성.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하반신 감각 반응 없음. 척추 손상 의심. ETA. 5분. 지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제발. 깨어나. 그게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회의 기다리며 커피 마시고 사랑한다고 문자하고 5분 거리를 달려가던 그 평범한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깨어난 건 사고 3일 후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낀 건 온몸의 통증이 아니라 이상한 무감각이었어요. 여기가 어디? 정신 차리셨어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민호, 제 남편은요? 같이, 아니 제가 데리러 가다가 사고 났는데 남편은 괜찮아요? 남편분은 괜찮으세요? 현장에 계셨지만 다친 곳은 없으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휴, 다행이다. 왜? 다리가 안 움직이지? 다리, 감각이 없어. 간호사님, 김지우 환자분, 저는 응급의학과 강태윤 의사입니다.
진정하시고 제 말 들어주세요. 제 다리 왜 이래요? 사고 당시 척추 손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걷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저 다리 좀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제 인생이 무너진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민호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난 괜찮아.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재활하면 다시 걸을 수도 있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우야, 응? 미안한데 이거 좀 봐. 이게 뭐야? 이혼 합의서. 무슨 장난이야? 지금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민호야, 나 지금 사고 나서 3일째야.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난 장애인 아내랑 살 자신이 없어.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평생 누군가 휠체어 밀어주고 씻겨주고 먹여주면서 사는 거. 난 그럴 자신 없어. 민호야,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아프나 건강하나 평생 함께 하자고. 그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 재활하면 나아질 수도 있어. 의사 선생님도 가능성 있다고. 가능성? 언제? 1년? 2년? 10년? 그동안 내가 뭐 하고 있어야 하는데?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생각 좀 해봐. 위자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줄게. 민호야, 그게 제 인생이 무너진 두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다리를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고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웃기지도 기가 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만 해도 사랑한다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게 다른 병실에선 가족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아무도 없었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척이라곤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김지우 환자분, 오늘은 상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휠체어 생활하려면 팔 힘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보행 재활도 같이 의미 있을까요? 네. 걷는 연습이요. 어차피 다시 못 걷는데 의미 있을까요? 환자분, 너무 일찍 포기하시면 포기가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어렵다고 했어요. 어려운 거랑 불가능한 거랑 뭐가 달라요? 전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다리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그날 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호야, 미안해. 나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뭐 하는 겁니까? 왜 막는 거예요? 제발, 그냥, 안 됩니다. 전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가족도 없고 남편도 떠났고 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김지우 씨, 제 눈 보세요. 저는 환자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환자분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왜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 사고 현장, 제가 맨 처음 도착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세요? 미안해. 늦어서. 자기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남편을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됩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절 버렸어요. 그 사람이 환자분을 버렸다면 환자분은 환자분 자신을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요? 다시 걸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그날 저는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평행봉 잡고 서는 연습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요. 다시 할래요. 환자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요. 하루, 이틀, 한 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젠장, 잘하셨어요. 어제보다 1초 더 버티셨어요. 1초요? 겨우 1초. 그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한 걸음이 됩니다. 대단하세요. 이제 한 발 떼볼까요? 할 수 있어. 아, 괜찮습니다. 진전이에요. 하나, 둘, 셋. 됩니다. 계속하세요. 넷, 다섯 걸음. 5걸음 걸었어요. 훌륭합니다. 김지우 씨.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보조기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와,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보조기 없이도 목발만으로 가능하시겠어요? 해볼게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던 일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노력이에요. 믿을 수가 없네요.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지우 씨, 저는 MBS 다큐멘터리 팀 박지은 PD입니다. 환자분의 이야기를 꼭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요? 왜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던 재활을 해내신 분이잖아요. 하반신 마비 판정 받은 환자가 3년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건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걷는 건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요. 저는 찬성입니다. 환자분의 이야기가 다른 장애인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제 얼굴이 나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진솔하게 느껴질 거예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김지우 씨. 의사들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던 재활에 성공하며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제 어머니도 마비 판정 받으셨는데 희망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환자분, 아니 이제 지우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강연 요청이 벌써 20곳이 넘게 왔어요. 정말요? 기업, 학교, 장애인 단체 모두들 지우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반신 마비 환자가 아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비록 오래 걷거나 뛰는 건 아직 어렵지만 일상생활은 문제없게 됐죠. 이번 주 강연은 대학교구나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민호, 김민호 이수진 2025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3층 에메랄드홀 재혼을 하는구나. 3년 전 나를 버린 그 사람 지금은 행복해 보이네. 근데 나는 왜 화가 안 날까? 아, 그렇구나. 이제 나도 행복하니까. 그런데 궁금하긴 하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새 신부에게는 전 부인이 장애인이 돼서 이혼했다고 했으려나? 가볼까? 복수가 아니라 마무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축하 말씀이라도? 네, 축하 말씀 드리려고요. 신랑 신부 여러분, 그리고 하객 여러분, 저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김지우? 그 유명한 TV에서 본 그 사람 맞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3년 전 하반신 마비 판정받고 재활에 성공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하반신 마비가 됐는지. 그날 저는 남편 회의가 늦게 끝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40분을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정성껏 만든 저녁을 두고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40분을 기다렸어요. 커피 마시면서 올해 결혼기념일에 여행이나 가볼까 생각하면서 평범한 기다림이었죠. 회의 끝났다는 연락받고 5분 거리를 달려갔어요. 회사 건물이 보이는 순간 민호 어디 있으려나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신호 무시한 트럭이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미안해, 늦어서라고 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남편 기다리게 한 게 미안했어요. 오빠, 설마 이게 사실이에요? 수진아,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러 왔어요. 신랑님이 저를 버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버림받은 가엾은 장애인으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남겨지니까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어요.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재활했습니다. 수천 번 넘어지고 수만 번 울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겐 저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신랑님, 당신이 절 버렸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걸. 지우야, 미안해. 정말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신 신부님,
이 사람은 힘들 때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누군가 여러분을 버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축하합니다. 두 분. 지우야, 잠깐만. 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요? 이미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라는 것도 필요 없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고 저는 저의 길을 걸었을 뿐이니까요. 지우야, 그리고 고마워요. 정말로 당신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행복하세요, 민호 씨. 저도 행복할게요. 다녀오셨어요? 선생님, 왜 여기? 혹시 힘드실까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해야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우 씨, 저도 2년 전의 사고로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다시 도전해 볼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다음 달 일본 강연 제안도 왔던데요. 네, 가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려고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네, 저도 환자분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고 싶거든요. 아니, 이제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지우 씨로서. 선생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3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다리를, 남편을, 미래를.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요. 누군가 당신을 버린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걸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보따리 장수였습니다.